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7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 중반과 장 후반에도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건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은 오늘 무려 3.3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부터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렇게 폭락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야구로 따지면은 두산과 하나의 야구를 보는 모습인데, 어제는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동안 미국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서 미국이 디폴트가 될 것이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미국에서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 뉴스 덕분에 오늘 한국 증시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내일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헝다그룹의 이자 납입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한국 증시는 반등이 나올까요? 아니면 내일은 한국 증시는 개별적인 이벤트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31분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43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3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다우는 이렇게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우는 이렇게 상승 전환이 나왔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미국 의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서입니다. 자, 뉴스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공화당 측에서는 12월 달까지 미국의 부채 예산 한도를 증액에 대해서 합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원더우먼의 고향인 아마존은 플러스 1.2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최근에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큰 하락이 나왔던 페이스북 역시 플러스 0.2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 럼프형이 좋아하는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2.3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최근에 국정감사에 출두했던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마어마한 반등이 나왔죠. 네이버는 오늘 5.50% 급등이 나왔으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5.75%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또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면은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큰 변동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이버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수급을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매수한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금융투자는 철저하게 옵션으로 승부하는 그런 투자 기관이죠.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10월 14일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수급은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 거의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과거에 PPT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만들어서 직접 보여드렸지만, 금융투자라는 기관은 철저한 단타 전문기관입니다.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며 매수를 하면은 2주 안에 전부 매도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떠들고 있죠. 기관의 통 큰 매수에 코스피 1.76% 반등 성공. 아니, 기관 같은 경우에는 6천억을 샀는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불과 4일 전만 해도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보였고, 한국 증시에서 10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매도를 했고, 매도 규모는 2조가 넘습니다. 근데 2조가 넘는데 고작 6천억 사놓고 기관의 통 큰 매수가 들어왔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6천억이 뭡니까? 하루에 1조 2천억도 매수하고 9천억, 7천억, 3천억 매번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통 큰 기관이 아니라 통 큰 치킨입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도 잠깐 옵션 만기일 주라던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기간에 샀다가 만기일 끝나자마자 팔고, 그 외에 과거 데이터를 조회해 보셔도 이렇게 옵션 만기일 전에 깔짝 샀다가 바로 만기일 끝나자마자 팔아버리는 게 금융투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황당한 기사가 있죠. 모처럼 주식을 사는 연기금 증시의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연기금은 2시 4분에 코스피를 3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아니, 300억이 뭐야? 지금 개인들은 1조 2천억 원을 사고 있는데, 자, 연기금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연기금의 순매도가 끝나고 다시 한번 연기금이 순매수를 할 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연기금은 오늘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9월 24일부터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기금은 순매수한 적이 없으며 9월 초에는 무려 1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코스피 3000선을 내줬을 때라던가 혹은 최근 기사를 보면은 외국인의 폭풍 매도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무너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만, 외국인의 매동을 보시면은 9월 말부터서 9월 초까지 계속 연일 코스피를 순 매수해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9월 초부터서 1조 5천억을 순 매도하면서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최근에 증시 하락의 주범은 기관 투자자지 어떻게 외국인 투자자입니까? 물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의 10% 이상을 공매도를 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죠. 그런데 이 기사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공매도가 최근에 46조 5천억을 공매도를 쳤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13조 8천억을 공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비중 중에서 가장 높은 주식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이며 공매도 규모는 2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보다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비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의 지분의 52%가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들이 매수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차장고로 활용해서 공매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비중이 기관 투자자보다 외국인 투자자가 높은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본인들이 그만큼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공매도를 기관보다 더 많이 치는 거지, 기관 투자자도 삼성전자라던가 대형주의 비중을 저렇게 크게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공매도 비중은 더 높았겠죠. 자,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반등이 나왔어도 지난번 9월 29일 날 말씀드렸던 NC소프트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9월 29일 날 제가 가상의 기사를 쓰면서 무조건 내일 60만원을 한번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9월 30일에는 리니지 더블이 쇼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런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NC소프트는 중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6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진짜 9월 30일에는 60만원을 돌파하고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런데 NC소프트의 주가는 지금 얼마입니까? 예, 57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NC소프트하고 마찬가지로 9월 23일 날 8% 이상 급등이 나왔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같이 불장에도 LG화학의 주가는 하락하면서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저런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이유는 바로 공매도 상한에 있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비중이 주식의 몇 프로까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투자자가 이런 위치에서 공매도 상한을 잠깐 하고 다시 고점에서 또 한번 공매도를 치고 이렇게 빼버리면서 계단식 하락을 유도하죠.
이건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저렇게 주가가 급등했을 때 순간적으로 평소 공매도보다 비중이 늘어났으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비중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저는 최근 장에서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공매도를 치면서 느낀 점이 많아요. 이 정도에서는 반등을 주겠구나. 이 정도에서는 공매도를 한번 상한하고 올린 다음에 내리겠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감이 와서 제가 좀 이따가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매매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대차장고가 감소하면서 공매도가 잠깐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해봤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제 실패했던 낙주잡기, 낙폭 과대 주식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거 오늘 한번 준비해봤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잘 나갔던 원자재 관련주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 배후에는 러시아의 불곰 푸틴령이 있었죠. 자, 어제 푸틴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화상회의에서 국영에너지사의 가스를 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한마디를 하니까 가스 관련 ETF 레버리지 상품이 오늘 시작하자마자 20%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가스 ETF는 정말 롤러코스터 타이푼이 따로 없죠. 어제까지만 해도 17%까지 급등했던 레버리지 상품 중 하나인 천연가스 ETF는 오늘은 이렇게 마이너스 20%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오르다가 갑자기 오펙 회의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20%대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도 유가라던가 원자재는 마이너스 2%대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유가 관련주는 모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이면서 정유주인 SK이노베이션은 마이너스 1.3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SO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6%대 급락이 나왔었죠. 종가는 마이너스 3.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SO일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1%대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유가 관련 소형주들은 ETF 상품 못지않은 급락이 나왔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이렇게 14.35%나 급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15.19%의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SH에너지화학이라던가 대성에너지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5.7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지 개념의 주식을 사실 때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중앙에너비스라던가 혹은 가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렇게 막 상한가도 갔다가 그 다음날도 급등이 나왔다가 정말 정신이 없던 주식인데 저는 여러분 어제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유가가 하락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SO일이라는 종목에 공매도를 치려고 했거든요. SO일이라던가 SK이노베이션은 개인도 공매도가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공매도가 돼요. 하지만 어제 유가가 하락한 건 시간의 단일가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공매도 상한은 가능하지만 공매도를 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SO일에 공매도를 치는 거는 어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아침에 장이 개장되자마자 공매도를 여기다가 제가 걸었거든요. 여기다 걸었는데 공매도는 위에서 누군가 사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가 공매도를 걸었던 부근이 10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10만 7,500원에 갑작스러운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냥 쫙 빠져버립니다. 이 공매도 룰이 업팅 룰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 호가 밑에다가 공매도를 치고 싶다 해서 이 밑에다가 호가를 걸 수가 없어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이는 가격에서 무조건 위에다가 공매도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10만 7,500원에다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급락이 나온 상품이 가스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그렇다라면은 레버리지의 반대 인버스나 곧버스 상품을 샀다라면은 오늘 대박이었죠. 자, 천연가스 곧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늘 20%대 급등이 나왔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상한가를 가거나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 정말 아쉬운 게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낙폭 과대주를 매매하는 것을
것을 제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다가 아주 거하게 말아먹으면서 아침에 112만원의 수익이 있었지만 장막판 30분을 남겨두고 이렇게 97만원의 손실을 보면서 4시부터서 1시간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요즘 막 휴대폰 액정도 갑자기 막 깨지질 않나, 막 일도 잘 안 풀리고 막 그러니까 막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런데 어제 제가 천연가스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 주문 넣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1시간 동안 여러분 울면서 누워있다가 주문을 못 넣어가지고 5시 넘어서 보니까 시간에 다닐까 해서 천연가스 인버스가 상한가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감기 걸리셨나요?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감기 걸리신 것 같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니에요. 어제는 진짜 계속 울다 보니까 코가 헐어가지고 감기 걸린 것처럼 목소리가 저렇게 나온 것 뿐이에요. 아니 어제는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공매도를 9월 말에 쳤단 말이에요. 9월 말에 친 다음에 10월 달에 들어왔는데 10월 전에 대체휴일날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휴장이고 대체휴일날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공매도를 친 제 입장에서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월 1일날 제가 공매도를 친 주식의 수익금은 63만원 정도가 있었고 수익률이 5.56%였죠.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날 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는 이렇게 떡상이 나온 상황이라서 이거 망했다. 10월 4일날 만약에 미국 증시가 또 1% 이상 상승이 나오면은 이날 1% 합쳐서 2% 이상 지수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증시 10월 5일날 무조건 떡상하면은 내가 공매도 친 주식은 수익금을 100원도 못 챙기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되겠네. 왜 나는 63만원의 수익을 줬는데 수익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을까?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주말을 보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10월 4일날 미국 증시가 떡 나가면서 한국 증시가 그냥 대폭락이 나왔죠. 10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이렇게 2% 이상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수익금이 83만원이 찍혔어요. 하지만 저는 저기서 또 익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대폭락의 전조다. 이거 분명히 내일 또 코스피와 코스닥 떡락 나온다 생각을 하고 홀딩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 저녁 미국 증시가 어땠나요? 아이고야. 다우하고 나스닥이 또 1%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코스닥이 1.29%까지 상승이 나왔었죠. 1.29%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장중의 변동성이 4% 이상이었는데 아침에 여러분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을 때 83만원이었던 제 수익금은 고작 10만원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을 이겨내고 코스닥 지수가 3%대 급락이 나오면서 장막판에 제 수익금은 120만원이 되었고 저는 익절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넘어가면서 기분이 정말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수익을 냈고 또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수익금이 이제 120만원 정도 생기니까 여러분들께 서비스 타임으로 200만원 정도 가지고 낙폭 과대주를 잡아서 수익을 내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의 실수로 200만원어치 주문하는 거를 모르고 2천만원어치 주문을 잘못해서 폭락장이라던가 하락장에는 여러분 호가가 텅텅 비어있고 2천만원만 가지고 있어도 주식을 못 던집니다. 자, 이거는 오늘 급등이 나온 주식들의 모습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시각은 10시 54분입니다. 그런데 체결 시간을 보시면은 10시 53분부터서 10시 28분까지인데 즉 20분 동안 거래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호가창은 어떻습니까? 공백이 5칸이나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던지고 싶어도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없어서 그냥 시장가로 던지니까 마이너스 100만원 가까이 손실이 난 거죠. 그런데 장막판 30분을 남겨두고 갑자기 수익금이 저렇게 팍 줄어버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서 여기까지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일주일 넘게 기다리면서 드디어 수익 실현을 했는데 수익 실현을 하고 장막판 30분을 남겨놓고 다시 저렇게 큰 손실을 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틀 전에는 휴대폰 액정까지 이렇게 실수로 깨먹었으니까 난 지금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 생각부터 들었는데
분명히 여러분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신께서는 저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외면한 채 그냥 울고만 있었죠. 자, 천연가스라던가 유가 말고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저에게 기회를 준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게임빌. 게임빌은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2.85%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게임빌 어떻게 됐죠? 장중에 11.1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의 단일가 종가인 마이너스 2.85%에서 내가 저거를 잡았다? 그러면은 못해도 13% 이상의 수익을 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2천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 저기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를 했다라면은 130만 원의 수익이 나면서 어제 손실봤던 거를 전부 다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5분 동안만 11%가 상승이 나왔고 그 뒤로 그냥 하방 VL을 찍으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저는 여러분 게임빌이라는 주식을 매수하려고 각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습니까? 예, 넷게임즈라는 게임주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넷게임즈 말고 차라리 게임빌 주식을 살걸. 예, 주식 못하는 사람이 맨날 하는 껄무새 핑계가 나왔죠. 뭐 할걸. 그래서 어제 너무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생방송에서 치킨과 막걸리 그리고 칵테일 2병을 마시면서 정말 음주 가무를 했었는데, 와, 여러분 어제 여기를 잘 보세요. 다우와 나스닥이 마이너스 1%를 가다가 상승 전환이 나왔어. 이 순간 여러분 제가 열받아서 미쳐버리죠. 와, 나는 오늘 손절을 했는데 손절한 종목 내일 반등 나와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막걸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오늘은 매매를 하지 말까? 이 생각부터 들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부여잡고 오늘 아침부터 매매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콤프로스트만 먹으면 살 수 있다라는 옛 선조들의 말처럼 오늘 아침부터서 시초가부터서 진짜 열심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OCI 같은 경우엔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인데 오늘 주가가 급락이 나오자 이렇게 대주 가능한 잔고가 없죠. OCI가 오늘 7%대 급락이 나온 이유는 원자재 가격들이 폭락을 하면서 폴리실리콘의 가격 역시 상당히 큰 조정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OCI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저는 여러분 대주 가능한 잔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공매도를 쳐서 OCI로 수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을 빨리 확인했죠. 자, 다음 확인한 종목 게임빌. 와, 열받네. 내가 어제 2천만 원만 넣었어도 시작부터서 5% 이상 상승이 나왔으니까 와, 100만 원 이상 수익을 챙겼을 거고 1,000만 원만 넣었어도 13% 이상 수익이 났을 텐데 게임빌은 시가부터서 4%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매우 접근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4일 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간 종목들은 다음날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거나 혹은 돌파하자마자 빼버린다.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VI 구간 바로 직전에서 빼버리는 경향이 심하다. 자, 그거를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도 52주 신고가를 또 한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저는 49,950원에 과감하게 게임빌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2천만 원어치 호가 주문을 넣었지만 체결이 안 됐고 2천만 원이 아닌 1,400만 원어치만 매수가 됐어요. 자, 어제 제가 손실본 금액이 98만 원 정도예요. 제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49,950원에 5만원대 돌파 매매를 시도해서 딱 5%를 먹는 거예요. 2천만 원에 5%면은 수익금이 100만 원인데 수수료가 5만 원이 있으니까 52,450원 정도에 익절을 하고 나오면은 수익금이 딱 수수료를 제외하고 98만 원에 수익금이 생겨요. 아니, 그런데 2천만 원어치 매수가 되는 게 아니라 1,400만 원밖에 매수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제가 52,450원이 아니라 여기까지 봐야 돼요. 53,200원. 자, 여러분들은 지금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얘는 52,700원을 찍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어디서 들어갔다? 여기입니다. 이게 1분봉입니다. 3분봉이 아니에요. 단 2분 안에 모든 상황 판단을 해야 돼.
내가 호가를 수정을 해서 53,200원에다 걸 것인가? 아니면은 게임빌이 52주 신고가 바로 직전에 나올 것인가? 참고로 게임빌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찍었었죠. 게임빌의 52주 신고가 가격은 52,400원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호가창을 딱 보시고 그리고 체결창을 딱 보시면은 몇 초 만에 상황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5만원대 딱 넘어가면서 밀리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5만원 돌파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렸어요. 다시 4만원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1%라도 먹고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51,000원을 뚫을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51,000원도 보세요. 51,000원 뚫자마자 바로 55,500원으로 밀리면서 얘가 올라갈 기미야 주근깨도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51,000원을 갑자기 뚫었어요. 자, 이게 진짜 0.1초, 0.2초의 승부입니다. 여기서 51,000원을 뚫었다 좋아했는데 다시 57,000원까지 내려갑니다. 1, 2%가 그냥 몇 초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얘 52,000원 못 뚫겠구나. 그러면은 51,500원에다 걸어놓자 하고 51,500원에다 걸어놨는데, 자 보시면은 4시 4분에 55,500원을 터치하려는 순간에 호가를 갑자기 수정을 해버립니다. 51,800원이 되면은 수익금이 대략 60만원 정도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먹고 다른 종목에서 30만원 이상 벌자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빠져나온 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초이스였고, 자, 두 번째 매매는 여러분들께 낙폭 과대 종목을 잡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자, 과연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첫 번째 종목 15%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중앙에너비스. 두 번째 종목은 아침에 잠깐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 넥스트비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하방 VI도 찍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국전약품입니다. 아침부터서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저렇게 폭락이 나오다가 갑자기 7%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상방 VI를 찍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세 종목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낙폭 과대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수익을 챙겼을까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찍으세요.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은 사다리 게임이라고 이렇게 사다리를 탈 수 있는데 제가 매수했던 종목은 4번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같은 실수는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 호가창과 체결창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 종목 어디까지 빠졌나요? 네, 마이너스 10.33%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3.34%니까 밑에서 잡았으면은 7%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낙폭 과대 종목을 잡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상승하는 종목이 이렇게 1300 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100 종목도 안 되는데 누가 미쳤다고 하락하는 종목을 매매합니까? 예, 제가 그 미친놈 중 한 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로 여러분 잡을 자신 있으신가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에 양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은 말이죠, 10시 7분에 하방 VI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매도를 쳤으면은 오늘 10% 수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대주 가능한 수량이 100만원어치밖에 되질 않습니다. 제가 공매도를 치려고 하다가 잔여 수량이 없어가지고 그냥 낙폭과대 매매를 한 거예요. 자, 이 종목은 잡기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9만원대를 지지를 안 해줬다. 보통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다가 하방 VI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거나 혹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 9만원대를 지지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빠지나요? 예, 88,500원까지 빠집니다. 참고로 저는 처음에 VI 가기 전에 92,000원에 첫 번째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7,700원이 하방 VI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빠졌으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아침에 플러스 2.22%로 시작했던 대주전자는 92,000원까지 빠졌으면 못해도 10%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을 한다면은 하방 VI를 안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92,000원에 200만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대주전자는 이렇게 하방 VI를 찍고 말았죠. 대주전자가 하방 VI에 가자 결국에 저는 하방 VI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방 VI를 갔다고 해도 92,000원부터서 96,600원까지 손실률이 1%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하방 VI가 풀렸는데 9만원도 깨버리고 마는 거죠. 자, 대주전자가 아침에 10만원이 넘었는데 9만원이 깨졌어요. 여러분 버틸 수 있나요?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인데 못 버팁니다. 개인들 툼에 나오죠. 하지만 저는 저렇게 마이너스 10% 근처에서 매수를 하죠. 자, 그리고 대주전자는 9만원은커녕 89,000원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래도 쫄리질 않습니다. 왜? 비중을 전부 안 넣었으니까. 자, 저처럼 9만원이 깨지길 기다리는 하이에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버티질 못합니다. 왜? 절대지지선 89,000원도 깨져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이분들 손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프로그램의 매도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게 눈앞에 너무나 보이는 상황이고, 장중 매동을 보셔도 대주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전혀 보이질 않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9만원이 깨져도 안심을 한 게, 이 종목을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려면 못해도 9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날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따라 들어올 거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선을 지지해줘야 됩니다. 자, 88,500원까지 내려갔던 주식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오죠. 자, 그리고 대주전자는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91,000원을 돌파하고 훨훨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상승할 때까지 참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근에서 전량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제가 익절을 하고 나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일 저희 아파트가 10시간 동안 정전이 된다고 해서 아침에 그냥 배드민턴 운동이나 가자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배드민턴 라켓이 지금 줄이 다 끊어져서 배드민턴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배드민턴 샵을 다녀오느라고 제가 매도한 것도 있고, 저는 여러분 낙폭과대 종목을 동시에 두 종목을 매매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낙폭과대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네요. 제가 여러분 밖에 나갈 때 그냥 자동 매도를 걸어놓고 갔으면은 오늘 좀 더 큰 수익이 났겠지만, 제가 요즘 머피의 법칙처럼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만약에 휴대폰으로 매매를 하거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다가 운전 중에 갑자기 주식창 혹은 주식 알람을 확인하다가 이번에는 휴대폰 액정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제 차가 박살이 나거나 혹은 제가 사망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매수 매도를 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과대망상이 아니라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밖에 나갈 때 로봇 청소기를 켜놓고 밖에 나갔는데, 이걸 보세요. 제 로봇 청소기가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잡아 먹어가지고 제가 밖에 나갔을 때 청소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플러그에 꽂혀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충전 플러그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 청소기가 얘를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플러그 꼽는 데가 고장났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같은 불상사가 장 막판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은 극적으로 디폴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측에서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을 유예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디폴트 선언은 극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선언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내일 또 한국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번, 내일은 대체 공휴일 하루 전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번에 코스피 2900이 깨지기 직전에도 매수에 가담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 주 헝다그룹 이슈와 대체 휴일로 인해서 지난주처럼 또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일입니다. 내일 한국 증시가 상승한다고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은 안 좋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